네, 안녕하세요. 저 박상원 평가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학원에서 감정평가 보상법규 맡고 있고요. 소속은 지금 제1감정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설명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어제 1차 저도 시험 한번 봤거든요. 문제를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는 시험을 출제를 할 때 출제하는 애들이 시험 보는 사람들을 고려를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 1차 시험 이렇게 봤는데 뭐 딴 건 모르겠고 총평 해놓은 거 보셨어요? 학원마다? 뭐 무난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원론 보셨죠? 예. 그따구로 출제를 할 거면 굳이 2차에서 서술형을 왜 보나. 그렇죠? 예. 지가 한번 풀어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보는데 진짜 막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시험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수능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막 불수능, 뭐 자기네들이 불 다 질러놓고, 그 다음에 애들 서핑해놓고 물수능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번에 1차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요즘에 이제 취업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늘었어요. 수험생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정리를 1차에서 좀 해줘야 2차에서도 좀 이렇게 승부를 보겠구나 했는데 얘네들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에 특히 이제 경쟁이 좀 되게 많이 치열해지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좀 접근하실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약간 이때 기억이 좀 나거든요. 제가 이때 24회 때 이제 여기 이 동네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24회 때는 학원에 가면은 등수가 안 바뀌었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등수가 안 바뀌는 해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요 느낌이 이제 나요. 왜냐하면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때 이제 저는 이제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와가지고 지금 이제 32회 끝났잖아요. 요 중간에 이제 30회가 있는데 이때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때 들어왔던 친구들이 요때 거의 정리가 다 됐어요. 요때.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줄어놨다가 저 시험 보고 나서 지금 이제 한 5년 이상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2,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은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통 시험이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연속이 되잖아요. 난이도가. 그러면 그게 이제 쭉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1차가 쉬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는 좀 정리를 하겠구나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지금 같은 현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험이 좀 박 터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는 어떻겠어요? 아마 2차 시험도 난이도 그렇게 안 높일 것 같아요. 지금 시험 수준으로 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막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할 때 나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1차는 공격적으로 해야죠. 사실 1차는 뭐 몇 명 딱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얘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이제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떨어지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붙겠다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아야겠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그거예요. 시작이. 왜냐하면 붙겠다 하고 작정하고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제 욕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기 정도 가면은 강사들도 미친 짓을 하고 수험생도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서로 미쳐가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시점이 한 3기 때 오기 시작해요. 집단으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요. 동네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기준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다 까먹으셔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요 얘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오셨다가 다음에 또 다른 상품 받으러 또 딴 데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 다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 과목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보시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증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은 자, 실무는 시간 내에 완주를 못해요. 아시겠죠? 시간 내에 완주를 못한다는 얘기는 문제를 다 못 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쳤는데 계산 결과가 정답하고 맞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본 내용이 흔들려요. 기본 내용 흔들리고 암기에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실 거고 이론은 문제가 풀리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 일주일 전이에요. 2차.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암기를 해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학원론 공부하셨죠. 학원론 공부할 때 제일 미치는 게 뭐예요? 아니 시간을 잡아놓고 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되잖아. 근데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읽다 보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볼 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불안한데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공부 대상이 확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풀지를 못하고 문제 파악이 안 돼. 문제 파악이 안 된다. 법규는요. 내용이 암기가 안 되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부는 시간 내에 완주 절대 못 하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도 이제 학원에 속해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학원에서 가끔 우리 학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수험생을 상대로 사기는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완성시켜주겠다, 합격시켜주겠다, 그건 몰라요. 사실. 그쵸? 여러분들 나중에 3기 때, 4기 때 가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실 때는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시면 어때요? 1등부터 쭉 나오잖아. 등수가 몇 점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이 안정돼요? 불안해요? 안정된단 말이에요. 나 1등이네. 그렇잖아요. 평균 점수 막 70, 80 막 나오잖아요. 2차 시험에서 지금 학원마다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1등에서 자기 이름 나오고 2등에서 자기 이름 나와가지고 마음에 위안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불안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오늘 이걸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알아야지만 제가 아까 공격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걸 듣고 간다고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 여기 와서 또 앉아 계실 거예요. 또 이제 계산기 찾으러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사실 여기서 과목별로 제가 뭐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런 거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남아요. 아시겠죠? 1년을 지금 저랑 같이 가고 있는 애들도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주 전에 했던 얘기 다 까먹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 와가지고 한 번 본다고, 그쵸?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2차를 갖다가 좀 방어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데 이 방어적으로 학습한다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1차는 문제지를 주죠. 문제지를 주면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틀린 거, 맞은 걸 찾아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선지에다가 글을 써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문구예요, 이문구. 예를 들면 문제 뭐 20번 해가지고 다음은 뭐에 관한 얘기다. 이거 있죠. 이문구가 되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다음은 뭐뭐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그거를 별 신경 안 쓰고 이제 들어가시지만 이 문구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 2차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게 어느 파트에 어느 소 항목에
뭐구나 이걸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왜 내년에 가서 이 꼴 나냐면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구조를 잡고서 아 이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니까 이걸 풀려면 이렇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부터 암기를 하는 거예요. 얘부터. 아시겠어요? 이걸 암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시험 이제 딱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썼대. 많이 썼는데 점수가 낮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갖다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가 죽어라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 내용은 많은데 쓸 게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목별로 이게 과목별로 특징이 일부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 학원에 가시면 기본 목차 암기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기본 목차 암기해라.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를 설계하는 걸 좀 용이하게 하자 해서 기본 목차라는 걸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기출문제 경향 자체가 그 기본 목차를 암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 목차를 암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목차를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1기에서 3기 안에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1기에서 3기 안에 끝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이제 뭐 맨날 그래요. 학교 후배들이나 우리 가족이 제 거 이런 거 한번 올라오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그래요. 너 밤에 웬만하면 끝내지 말고 오후에 끝내라고. 왜 그러냐니까 너처럼 그렇게 싸가지 얘기하면은 나가서 얻어맞지 않겠냐고. 밤에 끝나면은. 그래가지고 그 욕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남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문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드린 게 하나는 제가 시험 봤던 거고 하나는 최근 이번에 이제 작년에 시험 봤던 기출 문제거든요. 이걸 보고서 제가 이 구조적으로 접근하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가 각 기마다 스케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있으면 이제 기본 내용 오픈하죠. 그렇죠? 자, 기본 내용 오픈하실 때 샘플을 꼭 들으세요. 그리고 학원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샘플을 갖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은 샘플에서 뭐 해요? 강사들이 인사밖에 안 해요. 그렇죠. 항상 안녕하세요 이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설명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샘플이라고 끝낸단 말이에요. 강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학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실제 내용이 시작하는 부분 있죠. 거기를 좀 한 번만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학원의 팀장님한테 얘기하시면은 전체 강의를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를 수강을 하셔가지고 요 인간이 나랑 좀 맞을 것 같다. 요걸로 포켓몬을 갖다 골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한 명을 고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선택을 하셨으면은 절대로 변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변경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한 4회차 강의가 끝났어요. 15회차 중에 4회차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내가 알고 있던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학원에 진행되고 있는 애들 뭐 하고 있나 이러고서 또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무조건 선택하시면은 변경하지 마세요. 이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나가는 애들. 뭐냐면 기본 강의 듣다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으로 간다. 이런 거. 자, 그때 이탈하시게 되면은 100% 탈락이에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100% 내년에 못 붙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 선택하셨으면 쭉 가세요. 쭉 가셔요.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본 강의 이제 1차 붙고 연락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2차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기본 강의 때 아무것도 안 남고 이제 뭐 1차 감흥도 없잖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뭘 해요? 연기하고 문제풀이를 한대. 뭘 알아야 풀지. 그렇죠? 이때부터 강사들이 저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수험생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해간다. 문제가 접근이 가능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이해 갔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3년, 4년을 해보니까 확실해요. 이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강사가. 아시겠죠? 이때 저는 그래서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안 해요. 아시겠죠? 네. 어차피 나도 속고 얘도 날 속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 문제를 무조건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꼭 푸셔야 돼요. 자, 이때 백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내가 뭘 알아야 풀지. 다시 가. 예, 이분도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구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규든 실무든 사실 저는 이론은 어차피 답이 없고 여러분들 아마 이론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할 게 없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론을 기본 강의 들으시고 저는 별로 그렇게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거 하는 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이론이라는 게 되게 감각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 스퍼트 올리실 때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실무랑 이론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저는 무조건 오픈북 시켜요. 그리고 일기 때 저는 약간 이게 똘끼가 있어가지고 글을 써서 내면 전채점 안 해요. 무조건 목차만 짜라 그래요. 목차 짜고 이 구조도를 제가 이렇게 뭐 문제 유형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려서 문제 파악하는 걸 먼저 시켜요. 이게 안 된 답안지를 쭉 읽었는데 이게 안 됐다. 근데 글을 썼다. 그러면 답안지가 다음 주에 답안지를 안 나눠줘요. 그 찢어서 제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는 이거를 갖다가 시켜요. 이게 언제까지 끝나야 되냐면은 1기까지 해서 끝나셔야 돼. 그래서 과목마다 어떤 구조를 짜고 어떻게 문제 접근한다라는 그게 빨리 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는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1기까지 저는 무조건 요 구조만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기 지나고 2기가 시작하면은 본인이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시켜본 거예요. 구조를 갖다 1기까지 잡고 나 보니까 본인이 이제 문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써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쓸라 그러는데 암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오픈북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써요? 오픈북 해야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학원마다 자 1기 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해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0기 뭐 1기 해가지고 1회차 진도표를 줘요. 1회차 스터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저는 절대로 그 진도표를 안 줘요. 그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1기가 거의 한 12주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럴 거예요. 자, 12주 동안에 쭉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요? 한 주 동안? 요 앞에만 연락이 돌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등수 올려주면 뭐라 그래요? 뭐 좋아해. 또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진도를 줘요. 그럼 또 거기만 책밖에 돌듯이 계속 봐요. 그리고 이제 3주차 정도 가잖아요. 자, 이때 요 문제를 다시 풀면 안 풀려요. 까먹어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갖다가 1기, 0기, 1기 때 이 귀중한 시간에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스케줄에. 그래서 저는 진도표를 안 주고 맨 앞에 부분하고 맨 끝에 중간 아무거나 내요. 근데 대신에 저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인식을 시켜야겠다는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만 알면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암기시키면 이제 12주까지 간다. 그럼 이제 어때요? 여기가 다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때 무조건 그, 1회 독을 갖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은 할 줄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일주일을 잡고서 전체를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 범위를 하루에 한 주씩 본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내용에 대한 게 기억에 많이 남겠죠.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해서 요때 2기 때
오픈북을 할 때도 내가 어느 파트에 뭐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오픈북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3기 때 들어가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3기 때?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차 잡히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느 정도 봤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어디에 박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쓰고 싶어. 그러면 이때부터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암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저는 4기 때부터는 법규를 하지 말라 그래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좀 이따가 제가 기출문제 보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 법규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세 과목 중에 전형화가 돼 있어요. 되게 정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는 이런 뭐 극적으로 많이 바뀐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법규라는 과목에 행정법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변시, 5급 공채, 뭐 사시 뭐 이런 기출문제 너무 많은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서 뭔가 심각하게 바뀌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거의.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형화가 된 거를 갖다가 계속 이때부터 제가 사례집 같은 것도 이때부터 이제 풀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례집 같은 것도 지정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이거 계속 풀다 보면은 푸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법규 더 뭐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목차도 잡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외웠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해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부터 뭘 잡기 시작해요? 우리 시험의 세 과목 중에 가장 감각을 많이 요하는 게 실무하고 이론이거든요. 특히 얘. 아시겠죠? 얘는 작정하고 양을 늘리겠다면 정말 미친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갖다가 정말로 실력을 갖다가 확 늘리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감각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무조건 엄청나게 밀어붙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부터는 공부를 줄이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반적인 틀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실제로 저랑 뭐 같이 가시게 되면은 이때 되게 불안해요.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막 그렇죠. 불안해한다고. 너 이 새끼 이거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러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빨라요. 확실히 빠르더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래요. 본인들이.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 따로 가르치는 애들도 있고 뭐 학원에서 한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얘 따라가면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득점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싸가지가 없지.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 과목 자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셔도 돼요. 그 제가 이제 아까 그리고 목차나 구조도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수능은 목표가 뭐예요? 60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조져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남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굉장히 난해하게 많이 낸단 말이에요. 뭐 수학 같은 거 우리 현실 속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규라든가 우리 저기 그 감정평가 이거는 현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을 넘어서는 뭔가를 갖다가 낼 수가 없다고. 그런 게 현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는 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막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 잡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가 구조 잡는 거랑 전체적인 흐름 이걸 먼저 파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편하다 이 얘기를 제가 법규 갖고 하나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행정 영역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민사 영역은 아니고 우리는 행정 영역인데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우월하게 내리 찍는 거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벌금, 벌금이 아니라 뭐 처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과태료 이런 부가처분 같은 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있고 행정기관하고 우리하고 법인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휴를 맺거나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고 요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런 행정작용 중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분쟁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부터 찾아가세요? 법원부터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일단 법전부터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열어보면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뭐냐면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냥 들으세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계약 요건을 갖추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요건을 갖췄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요건을 갖췄다. 그게 이 법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너한테 어떤 계약상의 권리가 있고 너는 어떤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이런 걸 계약을 하는 게 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리 찍는 거 있죠. 나한테 자격 취소? 뭐, 너 너무 못생겼어. 너 자격 취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 취소를 날렸단 말이에요. 붙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럼 이거 다퉈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다퉈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 나한테 내리 찍는 처분이라는 작용을 갖다 다투는 법원이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법원을 들어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 아무나 개나소나 들어오게 하면은 법관들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들어놔요. 형식적인 자격. 아시겠죠? 그게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아시겠죠? 자, 잘 들으세요. 소송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어떻게 하겠다? 법원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송 요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소송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소송 법원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떠들어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거 우리가 본안 판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이 처분을 날렸는데 처분이 어떻다?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처분이 위법하다. 근데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주장하게 하면은 법관이 어때요?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놔요. 저 처분을 발령할 때 어떤 놈이 했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형식상 문서로 했는지 법의 기준에 맞게 했는지 이런 식의 4개의 기준을 가지고서 얘네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안 판단이에요. 얘네들은 당사자의 주장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떠들었으니까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법관이 어때요? 아, 대충 이제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망치 두들길 타이밍이 됐잖아요. 그래서 변론이라는 걸 종결하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판결이라는 걸 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판결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내놓은 판단이에요? 법원이 내놓은 판단이죠. 자,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이게 판결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한 거냐면은 우리가 항고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감정평가 보상법규에서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을 때 이 정도는 너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크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내가 결론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요,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이렇게 크게 2가지 제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내는 애들은 어떻게 내겠어요? 이 구조 안에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놈은 이거 갖고 한번 내볼까? 어떤 애는 요거 갖고 내볼까? 어떤 애는 요거 갖고 내볼까? 근데 판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들어가서 당사자 주장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을 합쳐놓은 게 뭐예요? 이걸 합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형식적 요건의 대상 적격이 뭐고 원고 적격이 뭐고 협의의 소익이 뭐고 이런 얘기 했어요? 의미에 대해서? 안 했죠. 그 다음에 주체 상하자가 뭐고 절차 상하자가 뭐고 형식 상하자가 뭐고 내용 상하자가 뭐다. 내용 상하자가 어떻게 판단하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죠. 자, 문제를 이제 보세요. 기출 문제를. 그게 28회이거든요. 2017년께. 제가 항상 문제부터 보라 그러거든요. 문제, 물음을 보라 그러면요. 자, 마지막 줄에 보세요. 마지막 줄에.
마지막 줄 보라니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문제 보라는 거는 물음을 보라는 거예요. 물음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자, 소송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용이면 판결이랬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문제에서. 근데 요 두 개를 쓰려고 했는데 괄호치고 뭐라 그래요? 소송 요건은 충족된 걸로 판단한다. 이러니까 앞에 있는 건 쓸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이걸 물어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기만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 풀 때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부터 다 써요. 그 왜 그래요? 구조를 안 잡고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음 2번도 보세요.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소송 요건 충족된 걸로 본다. 다 똑같죠. 그러면 제가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 갖다 연기 일기 때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은 저는 뭐 제가 법학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비례원칙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씩 들어보셔서. 이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 교재 편제마다 맨 앞에 있어요. 비례원칙이라고. 자, 그러면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는 비례원칙이라는 게 이 절차 중에서 어느 파트에서 비례원칙이 나오냐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근데 학원에서 어떻게 시켜요? 비례원칙을 갖다 의의부터 근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이런 거. 그런 걸 암기를 시켜요. 세트로. 그래서 그거를 연기 일기라는 그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다 무한반복 암기를 시켜서 깜지 같은 걸 내게 해요. 그래서 그거 외우고 앉아 있다고요. 근데 비례원칙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이러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비례원칙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면 어떤 문제에서 비례원칙을 써먹는지 안다는 얘기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아는데 문제가 틀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2번 보세요. 문제 2번도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시면 물음 1번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소송의 형식. 자, 소송의 형식은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행정소송법에 소송이 이렇게 두 가지 있다 했잖아. 요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단을 선택하고 소송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있는지 당사자 주장 판단하고 판결 때리는 거. 우리 현업에서 이 판결 때리는 이 절차가 이렇게 4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지에 가시면은 물음 1번에 쟁송 절차의 차이점. 얘 물어보는 거예요. 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좀 특수한 거고 문제 4번 보시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오죠. 뭐예요? 또 얘죠. 주장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문제가 다 이렇다고. 최근에 32회 거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끝내시죠.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자, 갑의 불복 방법에 대해 검토하시고 나오죠. 불복 방법이 뭐예요? 얘잖아요. 1단계. 그렇죠? 물음 2번에 농업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보상을 청구한다? 어떤 요건을 갖췄냐의 문제죠. 얘예요, 얘. 요 라인. 아시겠죠? 물음 3번. 자녀지 수용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청구가 인용된다? 무슨 얘기예요? 당사자 주장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검토해라. 요 라인이라고요. 아시겠죠? 문제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설명회니까 이걸 갖다가 막 깊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구조를 먼저 잡아드린다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요것만 듣고 가셔도 저 밖에 지금 5년차, 6년차 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뭔지 판단이 안 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널려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걔네들보다 나은 거예요. 걔네들은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대상 적격 뭐고 원고 적격이 뭐고 협의 소액이라는 게 뭐고 다 안다고. 근데 정작에 문제를 풀어놓으라 하면 딴 얘기 써놓는다고요.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랑 같이 가실 분도 계시고 저랑 같이 안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시작하셨으니까 최대한 가시고 좀 빨리 붙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뭐 20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20대 분들이 붙어도 뭐 괜찮다. 아니 뭐 그렇게 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서둘러서 붙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여길로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뭐
안 따라갈 건데 조금만 질문하고 싶다. 카톡 하시다 알 수 없으면 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네. 기본 강의 때 뵐 수 있으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준 평가사님 다음 모실게요. 감사합니다.